거장, 여행을 만나다. 클래식 클라우드, 김태현의 책보다 여행. 인생을 한 번의 긴 여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. 그만큼 인생과 여행에는 닮은 점이 많다 하는 뜻이 될 것 같은데요. 그 안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잔뜩 쌓인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. 자, 오늘은 그런 인생을 조금 더 풍요로운 여행길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김미경 원장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, 원장님. 선생님의 프로필에 대해서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네. 몇 년 만에 제가 선생님 뵀으니까 이 질문으로서 오늘 그 책보다 여행 네.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시고 강사의 길로 이게 완전히 다른 이종의 어떤 그 부문을 선택하신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계기가 어떤 것이었을까요? 그게 피아노 학원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. 생계니까 저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. 생계다 그러면 정말 안 아까워요. 날 쓰는 게. 그래서 정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학원 나가서 애들 학생 카드를 다 봐요. 불안하잖아요. 얘가 혹시 끊을까 봐. 그럴 수 있죠. 그죠? 네. 그럼 이제 얘가 요새 피아노 학원 심심해하나 하기 싫어하나 이걸 이제 면밀히 학생 카드를 보면서 다 분석을 해서 그 엄마한테 방지 차원에서 전화를 늘 했어요. 그게 이제 마케팅이잖아요. 어찌 보면. 그렇죠. 영업 관리이자 마케팅이죠. 마케팅이죠. 그래갖고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애들이 느낌이 와요.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새벽 4시 반에 간절히 원하면 뭐랄까요? 이렇게 접신하는 느낌 있잖아요. 그분이 오시는 느낌. 네. 딱 와요. 얘 오늘 끊는다. 마치 음성이 들리는 듯한. 근데 이 예감이 안 틀리는 거예요. 그래서 1년 반 만에 250명을 만든 거예요. 학원생을. 그 근처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. 28살짜리가 어마어마하다. 어쩜 저렇게 학원 경영을 잘하냐. 그래서 강의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. 그 학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렇죠. 성공적으로 어떻게 영업 관리나 마케팅을 하는지에 대한 강의 제안이 네. 그 성공 사례 발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그걸 하러 갔는데 150명 너무 떨리잖아요. 그 강의안을 짜고 연습을 했어요. 정말 지휘를 하는 마음으로 연습을 한 달 동안 매일 했어요. 하고 났는데 그다음부터 강의 의뢰가 자꾸 아름아름 소개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확신이 서더라고요.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피아노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칠 때 재미없어 하나 그랬더니 나에게 내 몸이 또 다른 재미를 원하는구나. 그러면 돈 말고 내가 진짜 재미있어 하는 일로 한번 해볼까? 그리고 나서 정말 한 달에 강의 2개 들어오는 일로 전업을 한 거죠. 네. 세속적인 어떤 성공보다는 네.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어떤 맞아요. 일을 찾아서 온 것이 결국 오늘날의 이제 김미영 원장님까지의 자리까지 이끌었다. 그런 그렇게 것 이야기를 할 같아요. 수 있겠네요. 네. 최근에는 어떤 활동하고 계세요? 유튜브 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. 네, 유튜브는 시작한 지 이제 한 1년 7개월 정도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. 그래서 방향을 딱 튼 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 본격적이 뭐냐면 제가 제 휴대폰 갖고 내가 찍어서 제가 편집 엉망으로 해서 1분짜리 올리기 시작한 게 1년 7개월 전이고 이제는 지금 한 2만 명 더 있으면 우리가 곧 100만 명이 돼요. 저희 구독자가. 그래서 여기가 내 집 같아요.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여기서 늘 일기 쓰듯이 내 이야기를 늘 적어서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리고 되게 감사해요. 좋은 기회가 됐고 독자들이 되게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. 뭐냐면 저 더 공부하고 싶어요. 뭐 책 읽으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 더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제가 아예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. 자, 그러면 내가 여기서 대학 만들어 줄까요? 어른 대학? 모든 공부하는 건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리고 그냥 실험적으로 해본 거죠. 그랬더니 몇만 명이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아예 따로 유튜브 대학을 만들어서 한 달에 9,000원씩 내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6,000명 정도가 돼요. 이야기 듣다가 저는 문득 반성하게 됐어요. 왜요? 전 진짜 게을러가지고 제 일상이 되게 민망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,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선생님을 이제 모시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새로운 신간이 나왔습니다. 사실 제가 글을 쓰는 것보다 말로써 유튜브에 그날의 나의 깨달음, 그날의 나의 고민 이런 걸 그냥 솔직하게 다 올린 거거든요.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영상을 올리면서 사람들의 댓글 포함하여 영상의 퀄리티구나.
내 영상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 무엇을 느꼈느냐가 이게 다 하나의 컨텐츠구나. 내 한마디로 인해서 당신들이 변화를 얻었다면 이거는 내 말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당신들이 이미 깨달을 수 있는 실력을 충분히 가져서다.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 거예요. 왜 내가 책을 혼자 쓰지? 이 깨달음이 함께 들어가면 어떨까?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을 꼼꼼히 읽으면서 모으고 한 이야기들을 저의 생각과 같이 버무린 게 이 책이죠. 사실 이제 유튜브나 팟캐스트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이제 프로그램처럼 그 유튜버들과 말하자면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 공간들에서의 어떤 느낌 같은 걸 보면 뭔가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어떤 확신을 얻고 싶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답을 얻고 싶어서 네. 그러니까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라면 남의 생각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겠죠. 절대 안 하죠.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네. 이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일까 맞는 것일까를 검증받고 싶어 하는데 네, 그때 맞아요. 바로 또 선생님의 어떤 그 유튜브를 찾아 들어가서 네. 나와 어떤 맞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. 바로 거기서 그 유튜브 TV의 어떤 그 시너지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.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이런 방송도 누군가 듣고 있다면 이 사람은 열린 사람인 거예요. 열리지 않으면 이걸 클릭을 안 해요.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클릭하는 어느 사이트에 들어와서 무엇인가 클릭하고 그걸 들으려고 켜놨다는 순간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. 그 이야기는 굉장히 인상적이네요.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나요? 그 하나님이 나이든 과학자는 좀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는 게 연구는 안 하고 남의 거 시비만 건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. 근데 어찌 보면 시비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잖아요. 최소한 남의 걸 보긴 한다는 얘기니까. 그렇죠. 안 보는 게 더 문제예요. 자, 오늘 1부에서는요.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을 읽을 때 저도 이 프롤로그를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나이 50이 넘어서 영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제 영어로서 강의까지 하게 됐다. 참 꿈만 같은 일입니다. 사실 제가 영어를 공부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거는 생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유를 주되 그럼 너는 그 자유를 어떻게 쓸래?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세상에서 자유를 쓰고 싶은 거예요. 네, 이곳을 좀 벗어난 새로운 곳에서 뭔가 새로운 또 삶을 누려보고 싶은. 다른 카테고리로 갈렸더니 반드시 필요한 능력 하나가 언어 능력이더라고요. 3년 전쯤에 영어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왜 그게 참 안 되잖아요. 맨날 바쁘고. 안 되죠. 안 돼요. 안 됩니다. 처음엔 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될 수 있겠구나. 이렇게 해서 거의 한 2년 정도 영어를 되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어요. 그러다가 제가 저자들 책을 막 소개를 하잖아요. 제 유튜브에서.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을 내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작가와. 네, 작가와. 그래서 그냥 별거 없어요. 그냥 이메일을 썼어요. 그랬더니 그쪽에서 좋다는 사람들이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동선을 딱 짜서 미국으로 달려간 거죠. 문제는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. 그 수준만큼은 아닌 거예요. 인터뷰. 그래서 막상 딱 만나면은 너무 긴장되는데 인터뷰를 시작했어요. 그걸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고 하다가 한 분한테도 보냈어요. 메일을. 그래서 그분도 인터뷰하러 갔는데 막상 인터뷰하기 전에 그러는 거예요. 오늘 내가 800명 모이는 강의를 한대요. 전 세계에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되는데 가서 잠깐 자기소개하래요. 그래서 잘 못하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해보래요. 그러더니 아예 저한테 20분 시간을 주고 당신이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얼떨결에 한 거라니까요. 자, 시작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말하자면 우리가 나이를 먹고 또는 어떤 젊음에 배워야 되는 어떤 시기라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칭했던 시기를 벗어나게 되면 새로운 배움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마련인데 맞아요. 이 새로운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. 네. 이것이 단지 어떤 당위로서 그래도 영어 정도는 해야지 뭐 운동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 건강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어떤 다음 스텝에 대한 내 꿈이 있을 때 그 출발을 할 수 있다.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네요. 네. 이 도전의 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. 저는 이 도전의 때를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시작을 제대로 못해요. 그러니까 제가 나에 대해서 경이로운 점 하나는
그 정도 영어 실력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하냐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8이나 9쯤에 시도할 걸 저는 3에 해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시작하고 나서 나머지 7은 현장에서 채우는 거예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안 채우고 다 준비돼서 나오려고 그러면 세상에 또 변해 있고. 그렇죠. 배우다 보면 변해 있잖아요. 변해 있죠. 그래서 배우다 끝나는 거예요. 중요한 건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돼.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두려워. 근데 그걸 도전을 하잖아요.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7이 채워지거든요. 그래서 3에서 했으면 좋겠어요. 그렇죠. 선생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. 우리가 시작을 미루게 되는 이유는 아직 내가 완전치 않다, 완벽하지 않다라는 자의식에서 그 시작을 미루게 되는 것인데, 되게 등산 안 하시는 분들이요. 시작도 안 하시면서 정상부터 보세요. 야, 저거 어떻게 가냐. 그만 가자. 못 가, 평생. 이제.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,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자기 나이를 정색을 하고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왜 우리 흔히 옛날에 그 숫자에 연연하는 거 있잖아요. 이 나이쯤 됐을 때. 근데 이걸 뭘 보냐면 그 나이에 남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나이를 바라보지 말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. 네. 숫자는 보지 말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꿈, 하고 싶은 거, 이 컨텐츠만 보라는 것이고요. 또 하나 나이 들어서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비교하면은 안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도 남들과 늘 비교하지만 나이 들어서도 또 한번 비교를 하는 거예요. 나보다 뭐 더 어린 애도 저 정도를 이뤘는데 내가 이 정도 하는 건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야? 그리고 또 왜 이런 거 있잖아요. 너무 세 번째는 너무 배려하는 거 있죠. 나이 들어서 우리가 이거 하면은 뭐 안 되는 거야. 자꾸 뒷방으로 물려나려고 하는데 대접만 받으려고 들고. 그렇죠. 우리를 위해서 그 안전하게 마련되어 있는 뒷방은 존재하지 않아요.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. 우리가 나이 이야기를 벌써 입에 올리는 순간 네. 노화가 시작되는 것처럼, 그리고 그 자신의 이야기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이 규정당하잖아요. 맞아요.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 나이인데 내 나이가 몇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벌써 그 말에 의해서 자기 행동을 규정하게 되는 건데, 세상의 규제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될 사람들이 왜 자신의 입을 통해서, 자신의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? 그러니까 나이에 얽매이지 마라. 네. 하는 거예요. 자,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. 삶의 멘토인 김미영 원장님의 새로운 신간 발간을 기념하면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. 오늘 그 1부 마무리를 짓고요. 2부에 가서 또 다른 이야기 김미영 원장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?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, 혼자 듣기 아까우시면 공유하기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. 아르테 출판사 클래식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태훈의 책보다 여행은 여러분의 성원으로 계속됩니다.